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매일 정리 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즉 보증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 또는 우리 같은 법 제2조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주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임차권,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등의 확정일자, 바로 확정일자는 요 보증금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죠? 전세권이 설정일자 되는 거죠. 자, 이것보다도 당해세의 뭐가, 여러분?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바로 채권 등의 확정일자나 또는 설정일보다 뭐하다 그러면 빠르다. 즉 세금이 먼저 부과된 거죠. 그럴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여러분 스킵해도 괜찮습니다만 틀린 말이죠. 왜냐면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당해세, 우리 제지종 등보다도 우선 징수를 하려면 대신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요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자가 바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얘들이 빨라야 되는 거죠. 즉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늦은 경우죠. 늦은 경우. 그래서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이 당해세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빠른 경우가 아니라 늦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 보증금이 당해세 대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당해세에 대해서 대신해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 뭐가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자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에 바로 대신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구성된다는 점은 틀렸죠.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도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감사원 심사 청구고 지방세 기본법상 심사 청구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찾으면 되겠죠? 예, 3번 여기 있네요. 자, 3번. 국세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국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우리 불복 절차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기 때문에 밟아도 좋고 안 밟아도 좋은 거죠. 그러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필수적 절차죠.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선택 규정이지만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의신청까지 하면 2급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급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자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먼저 불복 절차를 밟고 거기서 패소를 해야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죠. 그래서 바로 3번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기 행정심판 전치주는 지방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만 지방세와 다른 점은 심사 청구가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어떤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국세 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어떤 과태료의 부과 요 두 가지 통고 처분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는 국세 및 지방세 불복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을 한다. 그렇죠? 원칙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송달, 전자송달 중에 선택상이죠.
다만 이 경우 무슨 송달은 전자 송달일 때는 반드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뭐 했을 때만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나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청이 없다. 별도의 전자 송달로 해달라고 신청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 뭐 교부 또는 우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6번.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죠. 또는 그 사용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반드시 뭐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못하면 거부를 할 때는 그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아니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했죠, 여러분? 유치송달 그랬죠, 여러분? 유치송달. 그래서 바로 6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지를 방문. 이때 처음 2회 이상이다 보니까 처음 방문한 날과 그다음에 마지막 방문한 날의 시간적 갭이 며칠 이상이 되는 거죠. 3일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라고 했죠. 물론 이때 3일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 뭐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상 우리 납세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는 거죠. 뭐죠, 여러분? 교부 송달이죠. 그런데 수친이 부재증인 거로 확인돼서 역시 납부 기한까지 송달이 뭐 할 때 곤란하다라고 인정될 때에 그때는 우리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거죠. 공시송달이죠. 이때 공시송달은 이 내용을 뭐 한날부터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14일 동네 치셔야 됩니다. 서류 송달이 된 거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번 맞는 말이고요. 특히 요 7번 규정은 바로 2023년도에 개정이 돼서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번 정도는 눈으로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취득세를 얘기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란 원시 취득 또는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뭐죠? 여러분 결론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수용 재결로 인한 취득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걸 제외한다. 이거는 제외한다는 것은 취득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로 보라는 얘기면 원시 취득으로 보지 말고 승계 취득으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질문 한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제외한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서 제외한다? 아니, 유상 원시 취득에서 제외하겠다고. 원시 취득에서 제외하니까 뭐로 보라 그러면 이거는 승계 취득이죠. 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취득하는 거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으로 봐라. 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8번 맞는 말이죠. 9번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뭐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죠, 여러분?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어쩌면 사실상 취득하면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따라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자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를 한 거죠. 단순히 지목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어땠습니까? 증가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증가한 가격을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본다가 돼야 되겠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번은 옳은 말, 그다음에 10번은 틀린 말 되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틀린 거는 왜 틀린 건지를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